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원래 운명이나 인연, 우연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행동에는 사유가 있으며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행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고 정말 우연하게도 운명이라 생각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기준에선 정말 모순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계기는 한 서점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운명처럼 딱 마주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저는 번역 프리랜서 일과 회사에서 회계, 사무 일을 함께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번역 일을 함께하니 쉬는 날에는 원어로 된 책을 읽거나 구매하기 위해 도서관이나 서점을 자주 드나드는데 특히 요즘엔 집 앞 서점을 자주 갔어요. 거의 한 달째 주마다 갔던 것 같네요. 여느 때처럼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들어가니 서점 사장님이 갑자기 절 잡으시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집 앞에 있던 서점이라 사장님과 대화도 여러 번 해봤고 커서도 자주 들락거려서 말을 거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책 이야기만 저와 나누던 사장님이 뜬금없이 혹시 남자친구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대답했더니 혹시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둘이 책 취향이니 스타일이니 너무 비슷해서 무례를 무릅쓰고 이야기한다고, 불편했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알겠다고 했네요. 사실 그날따라 좀 유했던 것도 있지만 서점 사장님은 제게 은인 같은 분위기도 아버지 같은 분위기도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손에 자랐는데 어머니는 늘 일 때문에 바쁘셨고 제가 외동이라 함께 있을 가족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입학 이후로는 늘 서점에서 혼자 책을 읽었고 그런 절 보고 사장님은 의자를 가져다 주시거나 제가 좋아하는 듯한 책을 슬쩍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엄마가 데리러 오는 날이 늦으면 모른 척 같이 저녁을 먹자 해주셨고요. 정말 외로웠던 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주신 과묵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제게 특별히 티를 내거나 친분을 과시하지 않으셨고 그저 인사를 주고받고 대면대면하니 선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저도 늘 마음속으로 감사해하며 서점에 갈 때 작은 간식 같은 걸 사들고 가는 식으로 마음을 표현했죠. 그런 분이 제게 아들을 소개시켜준다 하셨기에 첫사랑을 짝사랑으로 넘긴 이후 특별히 연애의 뜻이 없지만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짝사랑은 말 한 번 걸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바로 다음 주 사장님의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우연 같은 건 정말 믿지 않았지만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사람은 제가 짝사랑하던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당연히 절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말 한 번 걸지 못하고 고등학교 3년을 보냈지만 그 친구도 절 알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책 열심히 읽고 공부 잘하던 애 정도로. 동창을 만난다니 너무 우연이라고 오랜 대화를 풀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와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더군요. 더군다나 가슴 아프게 접은 짝사랑이었던지라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음 만남에 약속을 잡고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어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말이 정말 정답이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락하고 대화하고 만나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반년의 썸, 2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은 양가 도움 없이 반반 결혼으로 아무런 트러블조차 없었죠. 집은 남편이 살던 투룸 오피스텔로 들어와 제가 가구를 바꿔줬어요. 엄마를 혼자 두는 게 조금 걸렸지만 제게 방해가 되고 싶으지 않으시다며 결코 함께 사시는 걸 먼저 사양하셨네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우연과 인연과 운명이 겹친 남편과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정말 모순이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간암에 걸렸다고 뒤늦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알았고 제 앞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몰래 병을 숨기다 이제는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네요. 저와 엄마는 혈액형에 달라 이식이 불가능했고 하염없이 장기 기증자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의 치료비를 위해 제 월급의 90% 이상을 써야만 했고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는 생활 방식에 금이 갔어요. 전 모아둔 돈도 모두 엄마의 병원비로 썼고 생활비는 전혀 보태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의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 상황을 모두 이해한다고 괜찮다 해주었지만 계속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빚지고는 못 살고 남에게 더 주면 줬지 받지는 못하는 제 성격에 그런 생활은 죄책감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1년쯤의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엄마의 상태는 나빠지고 제 전부였던 엄마를 이렇게 보내야 하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엄마를 이렇게 데려가는 거냐고 매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운이 터졌어요. 나쁜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고 하던데 남편이 질린 표정으로 저를 보며 아픈 엄마한테 돈 다 대주며 자기한테 신경도 못 써주는 여자는 이제 힘들어서 더 못 만나겠다고. 초반엔 이해했는데 이제는 이해 못하겠다고. 1년쯤 절 먹여 살렸으면 자기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고. 그 사이에 다른 여자 생겼으니 이혼을 해달라네요. 위자료 줄 테니 합의 이혼하자고. 처음으로 운명을 믿게 한 남자가 차가운 얼굴로 제게 1억이 든 통장을 내밀며 인생에서 사라져달라는데 저는 차마 잡지도 못하고 죄책감에 알겠다 했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받았죠. 누굴 탓하겠어요? 매일 엄마에게 매달려 남편은 신경도 못 쓴 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퇴사한 후 위자료와 퇴직금, 회사의 배려를 통해 시력급여를 받으며 엄마에게 매진했어요. 신혼집은 애초에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이어서 그냥 몸만 나오면 끝이라 큰 짐들은 엄마 집으로 옮긴 후 병원에 살다시피 하며 엄마의 간병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간 기증자가 나타났고 엄마는 수술 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간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기증자가 나왔다는 말에 차마 엄마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 입을 틀어막고 3시간을 내리 울었어요. 엄마와 살아왔던 시간, 남편과 결혼 생활이나 간병을 했던 시간, 온갖 일들이 오버랩되며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 남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를 했죠. 하지만 후회는 짧았어요.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짐을 함께 짊어지자 강요했고 그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무던히 제 곁을 지켜줬으니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체념한다고 사랑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라 그래도 늘 생각나더군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겠지 하는 안도. 엄마의 몸이 점차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점점 더 안정되어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엄마의 퇴원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엄마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서점 아저씨, 아니 전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결혼 후에도 아저씨 하는 게 입에부터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저씨가 왜 병원에 오는 건지 어디 아프신지 걱정되어 몰래 뒤를 밟았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한때 시아버지였고 아저씨에게는 제가 죄인이니까요. 기껏 아들 소개해 주셨는데 저 때문에 모두 엉망이 되었으니 웃는 낯으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진료가 아닌 한 병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 병실 문틈으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바로 놀라 바로 문을 벌컥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저씨와 그 남자는 당황해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고 물었죠.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왜 딴 여자 만나서 갔다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거냐고, 아파서 나 버리고 간 거냐고, 그럼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내가 당신 아프다고 버릴 사람으로 보이냐고
엉엉 울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엄마가 아파 정신 팔린 상태에서 본인도 입원을 해야 할 만큼 아프다면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 절 떠났다고 했어요. 남편의 무릎쯤을 붙잡고 엉엉 우는 절 아저씨가 일으켜 복도로 데려갔어요. 남편은 끝까지 불안하고 당황한 듯 했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제게 모든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엄마의 간 기증에 적합한지 테스트를 했고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다는 것과 본인이 간 기증을 해준다고 하면 제가 분명 반대하고 설령 허락하더라도 평생 미연해할 것을요. 그냥 모른 척하기엔 제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기에 저를 포기하면서도 기증을 했다네요. 병원비를 보태주며 간 기증을 몰래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저씨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네요.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절 위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건지도 몰라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데 남편이 아픈 몸을 붙잡고 제게 오더라고요. 우는 절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데 세상에 이런 절대적인 사랑도 있구나. 이 사람이 내 인생의 해군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모든 일이 잘 흘렀어요. 전 낮에는 남편을 간병하고 저녁과 밤에는 태어난 엄마의 곁을 지켰어요. 남편과는 태어나면 우리 조금 큰 집을 사서 엄마랑 아저씨랑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남편도 제 걱정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아저씨의 서툰 간병에 힘들어했는데 제가 옆에서 간병하니 금방 회복하네요. 간 기증을 하고 나면 몸이 정말 많이 망가진다는데 곁에서 영원히 평생 남편을 안아주고 책임질 생각이에요. 얼른 남편이 회복하고 퇴원해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남편 퇴원도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주 주말에는 엄마랑 아저씨랑 같이 지방에 함께 살 집을 보러 갈 거예요.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저도 프리랜서로 완전 넘어가고 아저씨 서점도 새로 살 집 1층으로 이전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삶이 예측되진 않지만 남편이랑 엄마랑 아저씨랑 다 같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